예, 전 J3 스토리 배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요, 졸스닷컴이라는 한 국내 화장품 해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베이에서는 IM러브샵이라는 스토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주제로 70억을 상대하기에는 동료가 더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천천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스닷컴이고요. 그냥 저희 회사 자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그 기업들 CS 근무하던 친구들이 많이 와 있어서 일단 고객을 상대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상대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로 보면은 좀 특이하게 유럽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저희 사이트 이름을 보시면 약간 스페니쉬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쪽에서 지금 스페인이랑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반응이 오고 있고요. 초기에는 거의 주문이 멕시코와 칠레 뭐 이쪽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어떤 계기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국내 쇼핑몰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신발 외지 샌들 힐이었어요. 그거를 저희 쪽에서 제가 동대문 그 시장에서 그냥 사다가 판매를 했는데 하루에 판매가 어느 순간에 뭐 100개, 150개 이렇게 나가고 있길래 저는 아 이거 하나 터졌구나 해서 공장에다가 이제 있는 생산되는 물건 다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한 일주일 정도 후 그렇게 반응 터지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주문이 하루에 10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찾아보니까 그 공장이랑 같이 가서 그 물건도 제가 구매를 해보고 이제 중국에서 저보다 단가 싸게 저는 5,000원에 사왔는데 그쪽에서는 뭐 제작 단가 한 3,000원 정도에 만든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외질 아직도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몇 번 겪다 보니까는 야 이게 국내에서 내가 살아남기에는 가진 것도 너무 없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럼 뭐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 있던 후배가 들어와서 요즘 뭐 하는지 근황을 물어봤더니 이베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베이? 이베이는 그냥 지마켓의 모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인인 제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면서 그 친구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쇼핑몰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거 못하겠냐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그때 그래서 저 혼자서 타당성을 가지게 만든 게 야 5천만에서 장사할래 아니면은 70억 상대로 장사를 할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팔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저기 JBK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머리끈도 팔아보고 뭐 어디 장난감도 갖다가 팔아보고 다 시도를 해봤는데 물건 수급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건 수급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가장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던 중에 보니까 그때 마침 미샤가 빅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비비크림이 50%래. 그래가지고 한번 사볼까 하고 큰맘 먹고 정말 100개를 사서 올려봤죠. 막 나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빅세일이 3일인가 뭐 6일인가 그랬거든요. 하루 만에 다 나가버리니까 야 이거 됐다. 이거로 가자. 나는 화장품이다. 그때부터 정말 뭐 구청 메이크업 센터 뭐 이런 교육받는 거 아주머니들 사이에 껴가지고 저도 막 네일 같은 거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계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화장품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쪽에서는 지금 판매 신장률이라고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이트와 이베이가 있을 때 이건 작년이에요.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이트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이 거점 판매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도매인데 그냥 좀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거점 판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베이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저희 사이트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비율로 보시면은 개인몰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베이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면은 이베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국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분석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베이에서 판매가 되니까는 저희 사이트는 졸스 전혀 저희랑 관계 이름도 다른 사이트인데 스토어랑 굉장히 많이 알아내고 주소로만 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판매되는 사진들, 뭐 내용들 이런 거를 보더니 지금은 저희가 어떤 홍보도 안 했는데 IM 러브샵이 졸스다 이거를 지금 한국 화장품을 구매를 하는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베이를 판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이트도 자연히 늘어나고 지금은 뭐 저희가 아마존 같은 데다가 저희 사이트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면 뭐 그냥 바로 매출이 나오고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저는 진짜 페이팔이 조금 고마운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모바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페이팔 저희 매니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왜 모바일을 안 하시냐. 지금 모바일에 대한 분석을 쭉 데이터로 뽑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작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우리는 왜 모바일이 없냐 뭐 이거에 대해서 왜 신경을 많이 안 썼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모바일 페이지를 오픈을 했더니 모바일 구매 비중이 같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 사이트 자체도 매출이 뭐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더라고요. 하루하루 매출이. 그리고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이게 연도가 좀 된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바일이 50% 이상 구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꼭 모바일에다가도 시중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이제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공산품이다 보니까는 가격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말 화장품 매장이 정말 많고 뭐 요즘은 뭐 이런 말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화장품 매장 하시는 분들도 이쪽 이커머스 글로벌 셀링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목표를 가지는 것이 국내 유통까지도 저희가 다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초에 반응이 좋았었던 멕시코, 칠레 쪽에다가 간단한 화장품, 종합 화장품 매장들을 오픈을 시켜서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글로벌 셀링 할 때 제가 뭐 노하우 파인드 앤 메이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2014년도 저희 판매 브랜드별 판매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에뛰드 하우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니스프리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코스 RX라는 제품을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제품이었냐면은 이게 원래 OEM 공장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브랜드인데 저희가 계속 거래를 했었어요. 화장품을 근데 한번 해보자. 해외에 판매를 너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어떤 모든 것들을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시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브랜드가 작년 7월에 출시가 됐던 코스알엑스인데 에뛰드나 이니스프리 같은 거를 판매를 했을 때는 정말 막말로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0원도 안 남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게 공산품, 화장품의 지금 현실인데 이 제품을 제조원이랑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팔다 보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런 제품들을 계속 밀고 저희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믿고 사줬던 것도 고마운데,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같이 밀어봤더니 지금은 이게 작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또 드릴 말씀이 조금 있는 것이 뭐냐면,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독점으로 팔 수 있었지만 저는 독점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좀 다 같이 모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중간에서 마진을 먹거나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요. 뭐 똑같이 오히려 저보다 더 낮게 받는 분은 없어요. 근데 예. 어쨌든 저랑 다 똑같이 모두 공급 조건으로 해가지고 여러 셀러들한테 소개를 시켜줬더니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었냐면은 저 혼자 팔 때 10개를 팔았어요, 하루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뭐 5개를 팔거나 3개를 팔거나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늘어나요. 그렇다고 제가 늘어나서 그 사람이 못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같이 늘어나고, 이렇게 여러 셀러들이 모여가지고 한 제품을 같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브랜드 자체를 애들이 신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브랜드구나. 지금 아마 이 브랜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아까 레딧 말씀하셨는데, 레딧에서는 이거에 대한 등록된 글이 어떠한 다른 한국 화장품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만큼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 공로가 다른 셀러들이 같이 판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주제를 말씀드렸던 것이 동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게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다이렉트가 많아요. 이게 직접 치고 들어오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CS 위주의 굉장히 많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 사이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충성 고객들이 많아서 저희 쪽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믿어보고 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 하루에 자기네들이랑 같이 뭐 리뷰나 어떤 우리나라 블로거들 있잖아요. 그런 메일이 하루에도 100개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얻었다라는 게 저는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들과, 저희는 SNS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글에서 저희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은 이거에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쪽에다가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금액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카페24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원래 카페24가 아니라 CS카트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다 영문이고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작년 6월에 저희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맞았는데,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DB 쪽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쪽 관계자랑 뭐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내 수준에서는 독립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렇다면은 한국말로 좀 가서 욕도 하고 들어 누워서 땡깡도 부릴 수 있는 곳으로 하자. 그래서 카페24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만은 많아요. 근데 다른 거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소연하거나 어떤 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팔은 제가 잊혀질만 하면 저한테 뭔가 소스를 조금씩 줘요. 요새 이게 잘 나간다. 요새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어디 시장이 좋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뭐 지금 칠레 쪽에서는 어떤 입금 방법을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주고, 페이팔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고 얘기를 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EMS도 마찬가지예요. 보낼 수 있는 뭐 페덱스나 뭐 다른 것들 많이 있는데
저희는 화장품이다 보니까는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관세나 뭐 통관이 굉장히 어려워요.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국가들도 많이 있고. 근데 EM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통관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우체국을 벗어나서 다른 거를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되게 선배님들도 계실 테지만 지금 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냐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체국에서 소양 포장물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EMS 딱지 붙이고 그거를 저희가 뭐 가가지고 뭐 다 교육시켜주고 사무실 옮길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거기 국장님이랑 뭐 상의를 하고 근데 지금은 아마 어디 우체국을 가도 소형 포장물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처리를 다 해주시는 거 이게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셀링하는 판매자들이 늘어나서 저희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제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들을 나 혼자 독점으로 판매를 해보겠다. 저는 지금 적어도 저는 물론 그런 제품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판매를 하면은 그 브랜드 자체는 분명히 상승을 하고 가치도 상승을 하고 기업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사실 무역 쪽이나 아까 전에 무역협회 분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쪽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계속 해보신다면.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같이 올라와서 모두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버리면 이런 모든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 여건에 맞게 따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 같이 많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제가 준비했던 거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을 저는 처음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도 사실 스킨 로션 안 바르고 비누만 쓰거든요. 네, 그런데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성분에 대한 거나 모든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직원들이 물론 CS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뭘 하나 팔더라도 그리고 그쪽 대표님들을 만나서라도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좀 노력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잡으셨을 때 그냥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만 보지 마시고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떠한 애착을 가지고 판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성공하시기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